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이번 주에는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이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1강은 3부 1강은 두뇌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붙여봤는데, 제2부의 강의 내용은 다음 구절에 대한 양자역학적 고찰이었습니다. 즉 무의 이해를 위한 것이 제2부의 강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행, 미척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도. 제가 번역할 필요 없죠. 그냥 전부 무로 시작되는 거니까. 3부의 강의 내용은 다음이 구조될 겁니다.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의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그러니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보살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바로 최상의 깨달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3부의 주제는 전도몽상입니다. 우리가 뒤바뀐 헛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에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종파와 상관없이 불교에서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미 23강에서 우리는 경험맹과 그림자 밝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두뇌가 조작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3부에서는 사물의 실상에 대한 양자역학과 인지과학적 고찰을 통해서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심해무경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심해무경이란 말은 마음 바깥에 따로 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이죠.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체와 무생물, 인공지능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인데, 먼저 동물에게 왜 뇌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뇌와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연결이 있기 때문에. 38억 년 전, 그 이전에는 생명현상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유라는 것도 없었죠. 단지 인것만 있었습니다.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선택이나 목적론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물질이 무슨 목적이 있다든지 선택을 할 일은 없죠. 그런데 복제자가 출현하면서 복제자가 살아남는 일이 중요해지게 됐어요. 복제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었고, 그때부터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복제에 성공하려면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소위 선택이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나쁜 일은 피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선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려니까 신경계가 필요했고 두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단세포 생물을 넘어선 모든 조직된 생명체를 위해서 신경계가 꼭 필요한 건가 하고 물어보면 답은 아니답니다. 식물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생물은 신경이 없이도 성공적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식물도 주변을 탐색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장애물 등을 피하면서 성장의 최적의 환경을 찾아 뻗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히드라, 산호, 말미잘, 해파리와 같은 자포동물들도 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포동물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포동물은 몸의 표면에 자포라는 특이한 세포가 있어서 먹이나 포식자 등의 외부 물체와 접촉하게 되면 독이 있는 용철 모양은 자살을 탁 쏴요. 그래서 죽이거나 해를 입히는 동물이거든요. 대부분 바닷속을 부유하거나 한 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산호류를 포함해서 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등이
자포동물에 속합니다. 여기에 산호가 보이고, 산호는 식물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류를 따라 떠는 해파리예요. 그러니까 자포동물들은 뇌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동물은 왜 뇌가 필요할까? 그 답을 찾아보면, 뇌가 왜 필요한지 찾아보면 아마도 멍게의 삶에서 그 답을 찾을 것 같아요. 멍게는 원래 경상도 사투리고 표준말은 우롱생인데 지금은 멍게도 표준말입니다. 근데 우롱생이보다 멍게가 더 간단하죠. 그래서 멍게라고 계속 부르겠습니다. 멍게 삶에서 뇌가 필요한 이유를 찾는다고 해도 왜 불교 교리를 공부한 사람이 뇌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의 설법을 비롯해 불교는 종파에 관계없이 윤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두뇌가 없더라도 의식이 활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두뇌와 마음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에는 윤회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지만 또 무색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무색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이 없는 그런 세계죠. 하나만 예를 들면 부처님이 그 쌍유타 니까야 45분 164번째 경에 존재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 존재가 있다. 그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이다. 욕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데 보통 천상, 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6개 육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게 다 욕계예요. 색계는 욕계의 물질보다는 조금 미세한 물질로 되어 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무색계는 아예 그런 물질이 없고 의식만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 존재를 끊어버리기 위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소위 3계, 6계 육도를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를 돌아다니면서 윤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 태어나지 않으려면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색계는 물질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욕계와는 달리 그 물질이 미세한 세계이고, 무색계는 물질 없이 의식만 활동하는 세계로서 전도 몽상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물질과 마음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양자역학과 인지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필요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멍게의 삶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두뇌 없이도 과연 의식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자는 뜻이죠. 거기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3부 1강을 하는 겁니다. 자, 멍게 삶을 보면은 멍게는 고착성으로, 그러니까 식물처럼 딱 이렇게 붙어 사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안정된 물체에 뿌리를 내리는데 일생 동안 딱 두 가지 기능을 해요. 먹는 것과 번식입니다. 먹는 거 어떻게 먹냐면 흘러 들어오는 바닷물을 걸러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멍게는 암수 한 몸으로 한 몸에 정소와 난소 둘 다 지니고 있어가지고 알도 낳고 정자도 뿌려요. 그렇게 해서 유성생식을 하는데 또 식물처럼 싹을 내서 번식도 합니다. 무성생식도 하죠. 두 가지 다 하죠. 아주 그 식물과 동물의 중간쯤 되는 그런 생물이 할 수 있는데, 유성생식에서 산란된 알은 해류를 타고 떠다니다가 부화해서 자라기 때문에 개체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싹을 내서 그 무성생식이라는 경우에는 모체 바로 옆에서 싹이 났으니까 군체를 이루면 살게 됐죠. 그리고 아래에서 부화한 그 유생은 올챙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역할과 관련해서 흥미가 있는 것은 유성생식에서 자라나는 개체멍게인데, 유생일 때는 잠깐 동안 하루나 그 이하 자유유영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데, 그때는 뇌를 이용해서 먹이를 먹고 찾아다녀요. 근데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유생은 선택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머리를 파묻고 딱 고착합니다. 고착하고 나면 멍게는 자신의 뇌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체는 어딘가에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먹이만 걸러먹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많은 뇌가 필요하지 않은 거죠. 뇌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멍게의 삶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신경계의 진화적 발달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생물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이나스라는 뇌과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운동이 뇌면화된 것이 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경과학자 다니엘 울퍼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 진화의 과정에서 뇌는 한참 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몸의 중심은 입과 생식기관입니다. 먹어야 되니까 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복제해서 퍼뜨려야 되는 것이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니까 생식기관이죠. 그 둘은 꼭 필요해요. 그 뇌가 없어도 입과 생식기관만 기능하면 이세를 생산해서 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생물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과 색욕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식물은 물론이지만 박테리아나 해면동물이나 자포동물과 같이 뇌가 없는 동물에서 볼 수 있듯이 뇌가 없어도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는데 유리한 것은 하고 불리한 것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이 있다면 어떤 종의 느낌도 그 선택에 따른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좋고 나쁜 걸 구별해서 좋은 걸 택하려면은 우리가 느낌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어떤 뭐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멍게에서 보듯이 뇌는 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2차적인 기관이지 몸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살아가요. 근데 뇌가 왜 필요한가? 다니엘 울퍼트가 말한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필요한 겁니다. 움직이려면 많은 그 사건들 접하게 되죠. 환경을. 그럼 복잡하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의 정보를 빨리 분석해서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고 불리한 쪽으로 피해야 될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러일 것이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래를 잘 시뮬레이션 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필요성 때문에 뇌가 필요한 거죠. 자, 시뮬레이션 한다는 건 뭐죠? 사실은 그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자기가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복잡하게 진화하면서 생명체와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보조 시설인 뇌가 중식기관보다 그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없는 걸 지어내고 때로는 부주의 때문에 있는 것을 삭제하면서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신경질환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시뮬레이션 해놓고는 자기가 걱정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걱정하는 거죠. 그 뇌의 과도한 활동에 생기는 착각과 불안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뇌가 하는 쓸데없는 활동을 멈춰야 될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인데 모든 것이 마음 또는 뇌가 지어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야심경은 오온이 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어낸 것에서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쉬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반야바라밀의 수행인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쉬어야 하는 겁니다. 따로 더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그러니까 따로 뭐 어떻게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대 의지함으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선 뇌를 푹 쉬게 할 필요가 있어요. 뇌 활동을 덜하게. 그래야 마음이 푹 쉬고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나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선 오늘 강의에서는 뇌는 생명활동의 필수 기관이 아니라 2차적인 기관인데 고등생물이 되면서부터 그놈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많이 만드니까 뇌를 쉬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2강에서는 일단 오늘은 뇌의 역할을 알아봤으니까 마음이란 무엇인지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번으로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과학은 여러 가지 복합학문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신경과학에서부터 그 컴퓨터, 심리학, 뭐 철학, 언어학, 물리학까지 다 그 함께 들어있는 그 복합적인 학문이니까 그 인지과학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